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조일알미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일알미늄이 참 긴 싸움을 하고 있네요. 뭐 제가 이때서부터 한번 찍었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파기도 좀 나올 수 있고 뭐하고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거의 다 나올 때가 되긴 하긴 했다라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제 견해에서 약간 지금 이거 폭풍전야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가 터져도 이제 슬슬 터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지게 됐을 때, 뭐 물론 위로 터져야 저도 당연히 더 좋겠지만은, 혹시나 아래로 터져도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중류 구간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좀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 견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미늄도 지금 2020년도서부터 미친 듯한 급등 랠리를 보였죠. 300원짜리를 3,600원까지 거의 1000% 가까운 급등을 보내줬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급등을 보내고 나서 물려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거의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딱 최고가 영역에서 지금 물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넘어만 가면은 이 조일알미늄은 정말 대시세 폭발로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원래 쉽게 내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싸움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선은 제가 뭐 이슈적인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 다루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일알미늄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좀 치면서 움직였던 거냐, 이름에 당연히 알미늄이 들어갔으니까 알루미늄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뭐가 있죠? 이 러시아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은, 예, 러시아가 이제 알루미늄 수출을 무기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뭐 우려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러시아가 알루미늄과 팔라디움 등 이 주요 광물의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게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두 번째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 글로벌 알루미늄 거래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알루미늄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출을 무기화해버려 가지고 뭐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자재 값들이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조일알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요거 말고도 저것도 있죠. 뭐 사마알미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면서 얘는 오늘 상한가 가면서 오히려 더 대장격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루미늄은 지금 이때서부터 계속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과거에 좀 움직였었던 것들, 여기서 움직였던 것들도 요 당시에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아서 그렇고, 진짜 이 알루미늄 종목들은 뭐 개별적으로 막 다른 것들 엮여 있는 게 아닌 이상 알루미늄 가격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때 당시에도 알루미늄이 진짜 미친 듯이 급등을 했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때 같이 움직였던 게 아마 구리 가격도 같이 움직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친 듯한 랠리 보내고 나서 저 사마알미늄은 먼저 보내버리고, 이 조일알미늄은 약간 좀 간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최근 이슈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무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재무가 최근에 21년도서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올해는 어떤가요? 22년도. 올해는 더 좋네. 야, 올해는 미쳤네요. 완전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영업이 이게 터져주고 있네요. 계속 이게 아무래도 원자재 값 치솟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시점이고, 어우, 좋네. 이게 사실 원래 안 좋았거든요. 얘가 원래 좀 나빴어요. 나빠가지고 원래 저는 절대 안 보려고 하던 그런 부류의 종목군이었다가 21년도서부터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는 거고, 이게 알루미늄 가격 가지고 끌어올린 건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재무가 받쳐줄 때 제가 여러 개 몇 개 보여드렸었죠. 옛날에 뭐 HMM 같은 것들도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게 비슷한 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예. 이따 기술적으로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까지는 얘가 횡보 구간이었잖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얘가 원래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큰 횡보 구간 속에서 재무 상태가 이 지경이었었다 원래. 근데 여기서 물론 그 과거에는 좀 괜찮았죠. 이후에 최근에 이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터지게 되면서 평균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펀더멘탈을 따라가지고 계속 우상향곡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형상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재무가 쓰레기였다, 그러면 이제 볼 가치도 없습니다. 무조건 튀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튀고 다른 종목들 하러 간다. 왜냐면 급등이 나왔던 거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펀더멘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이 붙으면 충분히 물론 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구간 넘어갔다가 다시 넘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펀더멘탈 바탕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요 앞전에서 요만큼 터뜨려 놓고 이 윗구간에서 또 요만큼 터지고 있는데, 요 앞전에 있었던 구간들 계속 여기 찔러보면서 어찌되었든 소화는 좀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돌파만 더 시켜주면 딱 좋을 것 같고, 보통 요런 데서 이제 물고 움직이면서 힘싸움 좀 하다가 방향성 좀 잡아주는데, 여기서 좀 재무가 바탕이 돼주니까 요거 타고 좀 올라가주면서 삼화 알루미늄처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보시고, 요 자리에서 지금 제가 왜 슬슬 터질 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죠. 보통 요 폭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 추세값이랑 기간값이랑 보통 비슷해요. 이게 안 나오고 이런 기간값으로 치환을 안 시킬 거면 올라오고 나서 뭉개야 됩니다. 이만큼 뭉개고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가면 이런 파동으로 바꾸는 그림인데, 이건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죠. 올려놓고 나서 옆으로 보내는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조정을 높이값으로 똑같이 대처를 한 게 아니고 기간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올라가면 우선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용이 나왔으면 반작용이 나와야 된다. 근데 반작용의 방식이 이 높이값으로 똑같이 대처를 해서 뭉개뜨리는 방식이 있고, 그냥 기간 조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간으로 바꿔가지고 조정시켜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나서 보통 옆으로 기고 있는 이 기간이 앞전에 있었던 높이값이랑 얼추 비슷해지는 시점부터는 추세가 보통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수렴 구간이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떤 지표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박스 구간은 보통 수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타 뭐 여러분들이 뭐 볼린저 밴드를 쓰시던 이동평균선을 쓰시던, 볼린저 밴드는 아마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겠죠. 이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다시 확장되면서 이렇게 가는 타입이고, 뭐 이평선들도 막 쫙 모여 있을 거고,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약간 폭풍전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슬 방향성은 좀 터질 거고, 우선 상방 쪽으로 살짝 가보려는 듯한 뉘앙스를 좀 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터지게 됐을 때 만약에 고점까지 넘어만 갈 수 있다라 그러면 이건 슈퍼 대슈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 근데 바꿔 생각하는 경우들도 머릿속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실패해도 밑으로 터져도 이거는 하락으로 대슈팅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은 꼭 잡아놓고 봐야 되는 그런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비슷한 차트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먼저 봅시다. 좋은 쪽을 먼저 보는 게 좋으니까.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급등이 나오고 횡보를 좀 치고 있는 이 느낌을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게 이제 좋게 연결되면 셀트리온처럼 가는 거예요.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횡보를 하죠. 그리고 이 기간 높이값이랑 이 기간값은 대충 비슷하게 맞는 수준부터 다시 추세가 나와요. 근데 요 경우에서 이제 위로 터지면서 넘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 구간 안에서 상단 부분까지 무난하게 칠 가능성이 높고요. 돌파마저 하게 되면은 그 이후는 계속 상방으로 추세를 잡고 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뭐 물론 기술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돌파하면 추가로 더 가겠다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예상을 한 번 더 할 때 조금 더 확률을 높여주는 방식은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게 펀더멘탈이 바탕으로 해서 적정 가격이 올라가면서 넘어가는 파동이구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셀트리온은 지금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가 누가 봐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회사다. 이거 뭐 원숭이한테 갖다 놓고 봐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의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조금 더 뒷받침이 돼주면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타 날리면서 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차트가 되게 되는데, 우선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재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우선 이 정도면 9월달 기준인데도 이 정도면은 뭐 올해 말 다 나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작년 말 다 나오고 나면은 엄청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탕이 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셀트리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혹시나 상황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보여드리기 전에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 대처만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 9일 예지 같은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이따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설명드릴게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돌파를 확실하게 못 시키면서 이격을 못 벌리게 됐을 때는 여기서 뭉개트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급락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왔다 갔다 높이값이랑 옆으로 기간값이랑 비슷하죠.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하락파동 타다가 이건 끝이 좀 더 안 좋은 경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속에서 재무가 이미 힌트를 좀 주고 있죠. 2년 동안 적자폭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같이 더 추가적으로 동력을 못 받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조일알미늄은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우선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뭐 재무적으로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중요한 체크하면서 뭐 저라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관점을 좀 볼게요. 우선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노려는 볼만합니다. 뭐 약간 지금 오늘 좀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으니까 약간 눌림목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왔다가 좀 내가 짧게 컷 치는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요 구간이 딱 봐도 여기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한 두세 번 손절 칠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는 겁니다. 짧게 치는 대신에 두세 번 치고 먹으면 대신에 이게 반등만 성공을 하면서 여기까지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니까 뭐 자르면 이만큼이고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먹을 수 있고 돌파까지 나오면 이제 신고가 돌파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손절 진짜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짧게 잡고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제 스윙 관점에서는 절반 털어주고 돌파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전량 터는 방식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놨어도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아싸리 그냥 고점 갈 때까지 보면서 절반 털고 나머지는 이 파동 그대로 다 넘길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30% 정도 되니까 지금 3,600원 중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 목표치 한 7,000원 정도 보고 그냥 아예 장타로 넘기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좀 뭐 사람 자기 스타일마다 좀 다른 거라서 뭐 제가 딱 정해놓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조금 러프하게 보면서 그냥 난 시간 비중 두면서 보는 타입이면은 아싸리 여기 고점 구간까지 갔을 때 한 절반 털어주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만 좀 추세 매매로 끌고 가는 방식도 유효하고요. 뭐 단기 스윙 정도로 단기라기보다는 그냥 스윙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때 여기서 절반 대처 나머지 전량 대처하고 뭐 아니면 조금 욕심나면 절반 대처하고 나머지 추세로 보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반대로 이제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번 단기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 자리 이탈되면 우선은 여기까지 직행입니다. 이런 것들. 요 앞전 파동이 이만큼 모아놨기 때문에 요 힘 아래로 터지면 여기까지 직행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컷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오면은 이제 마지막 싸움 한번 해야 됩니다. 얘가 진짜 갈롬인지 아닌지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슬슬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깨지면 여기까지 직행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커트를 좀 치시고요. 만약에 이제 못 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여기 뚫리면 아까 봤었던 9일 재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파동이 그대로 아까 위로 가듯이 얘기를 설명드렸지만 밑으로 터져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로 올라가기 전 원상복구 시간으로 좀 회귀시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무너질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죽어도 보면 안 되고 요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몇 번 끊더라도 손절 짧게 치고 크게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뭐 대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위아래로 지금 중요 구간 다 짚어드렸고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보이니까 이제 슬슬 좀 터질 때 될 수 있으면 위로 터지면 좋겠네요. 위로 터지면서 쫙쫙 가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 아닌 경우도 항상 머리에 집어넣어 두시고 지금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 터지면서 쭉쭉 거리랑 터트리고 가는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큰 틀만 안 벗어나시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미늄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